예, 보시면 요거 제가 몰랐는데 쉬는 시간에 수강생분들이 요거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요겁니다. 예. 보시면 요거 틀렸죠. 왜냐면은 요거 아이가 날라갔으니까 아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 또 아이를 넣었죠. 그래서 요게 날라가면 뭐가 남아요? L이 남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아이가 아니라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L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게 L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날리기까지는 제대로 날렸는데 쓸 때 제가 잘못 적었죠. 여기서 I가 아니라 L이 들어야 됩니다. 예, 요 부분은 제가 틀렸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요 놈을 I를 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실 거냐면은 이제 몇 번이냐면 71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 세 번째 보면 역기전력이라고 있을 거예요. 역기전력. 세 번째가 역기전력 또는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봅니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가로 3으로 돼 있어. 가로 3. 가로 3이 바로 유기기전력. 그래서 우리는 역기전력, 유기전력, 유도기전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기전력, 유도기전력 같은 건데 그럼 역기전력이 뭐냐? 요겁니다. 역기전력이라는 것은요. 이게 설명드릴까요? 여기 역기전력입니다. 우리가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코일이잖아요. 코일이라는 것은요. 코일의 성질은 처음 상태를 뭐예요?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게 바로 코일입니다. 그래서 코일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처음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코일입니다. 즉 인덕턴스 양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가면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갈라요?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 인덕턴스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거였어 없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자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인덕턴스 양단자에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요 아이가 흘러서 코일이 들어가니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코일은 원래는 자석이 없는 상태였는데 코일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자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코일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코일이라는 것은요. 자석이 원래는 처음부터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가 흐름으로써? 코일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자석을 만든 겁니다. 그럼 처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깁니다. 즉,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드는데 그때 그 자석을 뭐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자석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유기 또는 역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기 역기전력을 기호로는 뭐냐? 2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유기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다영이도 외우기가 편해요. 인덕턴스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 구하는 공식과 같습니다. 그럼 같다는 것은 식이 얼마예요? L의 뭐가 되시냐? L의 T분의 바로 DI가 되고요. 또는 코일에 감은 권수를 제가 뭐라 한다면 N이라 한다면 N의 뭐가 되시냐면요. DT분의 바로 D파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유기기전력,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뭐가? 분명히 지금 제가 유기 역기전력 했는데 앞에서 배웠던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구하는 공식과 똑같잖아요. 공식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딘지 모르게 달라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유기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다 뭘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바로 반대 방향, 역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전력에 대해서 그 반대 방향성을 알리기 위해서 뭘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기전력 또 역기전력을 구하라 그럴 때 인덕턴스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로 유기기전력,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요 공식이 유기기전력,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식은 총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총 3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석에 대한 시간적 변화량 있죠? 그게 결론적으로 요거를 뭐가 돼? 요거요. 즉 자석에 대한 시간적 변화량이라는 요 크기죠, 크기. 요 크기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석에 대한 시간적 변화량이라는 이 크기를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말했냐? 누가 말했을까요? 요거는 패러데이가 말했습니다. 이름만 쓸까요? 우리는 요 크기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라는 것은 자석에 대한 시간적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패러데이가 말한 거고요. 이제 여기 이제 뭐예요? 요 마이너스를 붙인 사람이죠.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는 뭘 뜻하는 거야? 방향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방향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요 방향. 요 방향을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 방향을 말한 사람 누구니? 이것을 렌즈입니다. 렌즈.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붙여요? L과 N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L과 요 N을 붙인 사람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요게 바로 누굴까요? 요걸 붙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노이만입니다. 노이만. 노이만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은 총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냐면은 렌즈, 노이만, 패러데이라는 3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런데 시험지에는 딸랑 누구? 2사람만 언급이 돼요. 누구 언급이 돼요? 렌즈하고 패러데이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역기전력, 유기전력 구하라 그럴 때 인덕턴스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이면 유기 역기전력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요 공식은 총 몇 사람이? 3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사람을 만들었는데 시험 문제에 딱 몇 사람 언급이 되냐? 2사람 언급이 돼요. 누구? 패러데이하고 렌즈만 언급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총 3사람인데 시험 문제는 2사람만 언급이 되니까요. 요걸 제가 2사람이 나오는 문제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식을 갖고 나오는 문제.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뭐가 되냐면은 바로 즉 도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즉 코일에 의한 코일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이 뭡니까? 즉 뭐에 의한? 즉 코일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뭐가 되냐? 렌즈입니다. 렌즈의 법칙이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요겁니다. 즉 코일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의 뭐예요? 크기를 묻습니다. 기전력 크기. 어디에서?
코일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이 뭘 물으냐? 크기를 물읍니다. 그럼 코일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물으면 답은 뭘로 바뀔까요?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절 배웠죠. 그럼 우리 도체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을 즉 도체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바로 뭐였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이 공식은 똑같이 유기기절을 구하는 공식인데 코일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절을 구하는 공식은 요게 되는 거고요.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절을 구하는 공식은 이게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도체는. V는 뭐예요? VBL의 무슨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이냐, 기전력이냐, 아니면 코일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이냐. 그래서 만약에 코일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을 물으면 바로 패러데이 법칙,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쓰지만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 즉 도체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물으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 공식 뭐 있어요? EVBL 사인 세타 있죠? 그거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전력 앞에 뭐예요? 코일인지 도체를 동그랗게 친 이유가 뭐냐면은 코일에서 발생하는 건지 도체에서 발생한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전력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때 쓰는 게 바로 지금은 렌즈 법칙이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있었죠. 기전력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전력의 방향을 물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코일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 렌즈의 법칙이지만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냥 이 공식이면 이 공식, 이거면 이것만 외웠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이 도체냐 코일이냐를 본 다음에 도체에 의한 기전력을 물으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고요. 코일에 의한 기전력을 물으면 무조건 뭐냐? 렌즈 아니면 패러데이가 되는 겁니다. 구분은 잘 지어가지고 문제를 푸시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가로 3번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게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 뭐냐? 얘가 요겁니다. 코일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려.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 전류 I가 흘러서 코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는 바로 에너지라는 걸 축적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저항 성분 배웠잖아요. 그럼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저항에서는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배웠고요. 지금은 코일 성분입니다. 그럼 코일 성분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는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다시 어디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는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인덕턴스에서 즉 인덕턴스에서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이 축적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저장. 그래서 인덕턴스에 축적된 에너지 또는 저장된 에너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기울여는 뭘 쓰냐? W를 써서 나타내고요. 그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냐고 봤더니 얼마야? 2분의 1의 Li 제곱. 요만큼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요. 우리 에너지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줄을 쓰고요. 줄의 단위는 뭐와 더 같다? 와트 세크와 더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덕턴스에 축적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요. 요거에 연관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7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77페이지의 문제 12번부터 보여요. 문제 12번. 77페이지의 문제 12번입니다.
77페이지 문제 12번 보시면 인덕턴스 값이 주어졌는데 얼마로 주어졌어요? 40이죠. 그래서 40mH라고 주어지고요.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 0.2초라고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집니다. 전류가 몇 암페어? 10암페어라고 주어지고 이때 코일에서 발생되는 뭘 물었어요? 유기기전력을 물었습니다. 우리 코일에서 발생하는 뭐가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전력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도체냐 코일이냐를 보는데 그럼 지금은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전력을 물었으니까 이게 바로 코일에서 발생한 유기전력이죠.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만약에 코일이 아니라 도체에서 발생된 유기전력을 물을 때는 요 식이 아닙니다. 도체일 때는 뭐예요? E는 뭐예요? VBL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지금 코일에서 발생된 유기전력이니까 요 식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두 식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것은 어떤 식이야? 요 식이 되죠? 마이너스 L에 뭐가 되냐면은 D 뭐가 돼요? T분의 바로 DI가 됩니다. 이때 요 마이너스는 뭐야? 방향성이잖아요.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방향성을 물을 때는 요 마이너스를 붙이지만 뭐를 물을 때? 크기만을 물을 때는 요 마이너스를 빼는 겁니다. 딱 요렇게.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요. L 값은 얼마야? 40입니다. 40. 곱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잖아요. 헨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요 미리를 버리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곱하기에다가 dt분의 di가 되는 거죠. 시간 얼마? 0.2고요. i가 얼마? 1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올리면 얼마가 돼요? 100. 100을 2로 하니까 얼마? 50. 5, 4 얼마? 20. 2000이죠? 그럼 2000에서 공 3개 주니까 얼마? 2가 나옵니다. 2.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2는 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묻지 않았어요. 크기만 물을 때 마이너스 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 2라고 2번으로 이렇게 답을 친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요. 13번을 보십니다. 13번 문제는 뭐냐면요. 자체 인덕턴스 단위 헨리와 같은 단위를 나타낸 것을 물었죠. 요겁니다. 우리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인데 헨리와 같은 단위를 쓰는 건 요거죠. 요 세 개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요 놈으로 돼 있나 이거? 두 번째 식으로 돼 있죠. 단위. 다음에 번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제 몇 번이에요? 14번 보세요. 14번. 몇 번이냐면은 14번입니다. 예, 14번 문제가 뭐냐? 매초. 매초는 몇 초를 뜻하는 거야? 1초가 되겠죠? 매초 1암페어입니다. 매초 1암페어의 비율로 전류가 변하면 코일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이 얼마였냐면은 10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뭘 구하라?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럼 뭐가 주어지고?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 주어지고 뭘 물었으니? L을 물었으니 우리가 유기기전을 구하는 공식에서 L 값을 구합니다. 그럼 코일에서 발생된 유기기전식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한 식 하나를 대입하면 되죠. 어떤 조건이야? 첫 번째 식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L에 바로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dt분의 바로 di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성이고 크기만을 물을 때는 요 마이너스를 빼는 조건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냐? L 값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L을 물었으니까 dt분의 di 필요 없잖아요. 째게요. 그럼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분자가 바뀝니다. 어떤 식이 바뀌냐? 요거에다가 바로 뭐분의 뭐 di분의 바로 dt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걸 대입하시면 얼마? C 곱하기 뭐분의 뭐 1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바로 얼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10 나오나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15번. 이 15번에 건수가 n 코일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자석 파이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냐고 물었죠. 뭘 물었어요? 인덕턴스 물어요. 우리 인덕턴스 L이라는 것은 I분의 n 파이고 또는 뭐분의 뭐야? L분의 뮤 S n 제곱이죠. 그러면은 요식인지 요식인지 조건을 봅니다. 보기를 봤더니 뭘로 되어 있어요? I분의 n 파이 1번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요. 문제 79쪽에 문제 16번 보시겠어요? 79쪽에 문제 16번입니다. 문제 16번이 뭐냐? 건수가 200입니다. 건수가 200이고요. 전류가 주어지는 전류가 몇 암페어? 5암페어라고 주어지고 자속 파이가 주어지는 자속이 얼마? 0.025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코일을 지나는 뭐 갖고 하기? 인덕턴스 갖고 하기. 우리 인덕턴스라는 것은 여기 인덕턴스죠. I분의 N파이가 있고 또는 I분의 N파이가 있고 또 뭐야? L분의 뮤의 SN제곱이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L값을 구할까? 요거에서 L값을 구할까는 주어진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I분의 N파이어 L분의 뮤 SN제곱이야. I분의 N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L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식을 쓰냐면요. I분의 뭘 쓰냐면은 N파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요. I가 얼마냐면은 5가 나왔고요. N이 얼마냐면은 200이 나왔고요. 곱하기 파이가 얼마? 0.0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시면 얼마가 정답이야? 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7번 보시면 17번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느 거에 따라 변하냐고 물었죠. 우리 인덕턴스라는 것은 전류, 건수, 파이에 의해서 변하죠. 또는 길이, 투자율, 면적, 건수에 변합니다. 그러면은 17번은 보니까 뭐 있어요? 뮤, 투자율이죠. 17번은 코일의 자체 인덕턴 어느 것에 따라 변하냐? 바로 1번 투자율입니다. 17번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18번 문제가 조금 뭐요? 길죠. 18번입니다. 18번. 18문제 보니까 단면적이 주어진 단면적 얼마냐? 4입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길이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권수가 주어졌죠. 권수가 얼마? 2000. 이렇게 주어지고, 죄송합니다. 1000입니다. 1000 주어졌고, 그 다음에 비투자를 주어요. 비투자. 비투자 얼마? 200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뮤제로. 원래 뮤제로 값은 원래는 안 주어지는 거야. 안 주어지는데
이 문제만 독특하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원래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주어졌으니 적을게요. 얼마냐면은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예, 원래는 안 주어지는 건데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뭘 물었냐면은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가 구하기? 인덕턴스입니다. 우리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몇 개 있어요? 2개입니다. 요것도 인덕턴스고 이것도 인덕턴스예요. 그럼 여기에다 풀지 여기에다 풀지는 주어진 조건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앞에 거냐 뒤에 거냐 보는 거죠. 좀 보세요. 누가 봐도 어디예요? 뒤에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L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푸는 여기에다 풉니다. 여기다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소리가 대입합니다. L 값은 얼마죠? L 값 50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의 단위가 요거죠. 벌입니다.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뮤, 투자율이죠. 이 투자율이라는 것은 정확히 했다는 것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되는 거죠. 그럼 뮤 제로는 얼마? 뮤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 뮤 S가 얼마죠? 뮤 S가 여기 되고요. S가 면적이죠. 면적이 얼마? 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요걸 이렇게 쓸 수 있나 봐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4에다가요. 제곱센티미터죠. 혹시 여러분이 요게 뭘 뜻하는 거죠? A제곱은 뭘 의미하는 거야? A를 몇 번 곱했다는 거야? 2번. 1번, 2번.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즉 여기 제곱센티라는 것은 요 놈을 몇 번 곱했다는 거 이걸? 2번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면적의 단위는 뭘 쓰기 때문에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 그럼 2개 곱하니까 m제곱이죠. 그럼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를 버려야 돼요? 요 C를 버립니다. CC를. 이렇게. 얼마? 10의 마이너스 몇 승? 2승입니다. 그럼 요건 마이너스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몇 승이 되는 거예요? 4승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요건 얼마가 되냐? S가 면적이니까 이것은 얼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권수가 얼마예요? 권수 1000. 여기에 뭐 들어가죠? 제곱 들어가죠? 그럼 계산기 쓰시면 좀 의존하시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은 얼마죠? 가 나오시나요? 뭐 가가 나온 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27번 보십니다. 네, 82쪽. 네. 네. 82쪽에 27번을 보시면요. 82쪽 27번. L 헬리코일에 I암페어 전류 흘렀을 때 조축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조축된 에너지 또는 뭐가 축적된 에너지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코일에서 축적된 에너지인지 콘덴서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 거기에 따라 소리가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는 전기 기본 소자는 RLC인데 저항에 의해서 전력을 소비했다면 코일과 C에 의해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우리는 축적된 에너지는 LC 딱 두 소자야. 그럼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냐 아니면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를 본 다음에 지금이야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니까 얼마야? 2분의 1의 LI죠. 이걸 찾는 겁니다. 다 몇 번 정답이고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보시면은 28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83쪽에 28번에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내요. 즉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된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물었는데 우리 축적된 에너지, 즉 코일에서 축적된 에너지 W라는 것은 바로 인덕턴스에 뭐하고 비례하고 전류 제곱에 뭐하냐 비례한다가 맞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기 인덕턴스 및 전류에 비례한다. 비례까지는 맞는데 전류는 그냥 비례가 무슨 비례? 제곱 비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인덕턴스 및 전류에 반비례한다. 두 개는 무슨 관계야? 비례가 되는 겁니다. 2번, 나번도 아니고 다번에 자기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거죠? 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럼 29번은 어떻게? 29번. 29번. 네. 29번 한번 풀어보시게. 29번. 어떻게 풀게? 29번. 네. 29번입니다. 네. 29번 문제가 뭐냐? 인덕턴스가 얼마냐고 봤더니 얼마? 4라고 주어진 거고요.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가 18입니다. 이때 뭘 물었냐?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주어지고?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가 주어지고 전류를 물었으니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에서 전류를 구합니다. 우리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식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의 Li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슨 값이야? 전류값이야. 전류 구하면 전류. 그럼 전류를 물었으니 뭐가 필요 없어요? 2분의 1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부모 분자가 바뀝니다. 그럼 바뀌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되는 거야? 바뀌면은 L분의 2W가 나와요. 여기 소리는 뭘 물었으니까? 전류 물었으니까 여기 제곱 사라지죠? 여기 제곱 사라지면서 여기 뭐가 씌워져요? 이렇게 루트가 씌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했더니 얼마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L값 얼마? 4. 2 곱하기 W가 얼마? 18입니다.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시는 거예요? 2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에요? 30번 한번 보시게. 30번. 30번은 어떻게 볼까요? 그럼 30번은. 이따 볼까요? 30번. 지울 건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는데 최대한 안 줄게요. 이거 지금 이쪽에 지울 거야? 보기 편하게. 이걸 지우겠습니다. 몇 번이냐면요. 30번입니다. 30번에 인덕턴스가 얼마냐니까 4. 그 다음에 코일, 잠깐만, 이거 30번 했나요? 30번 했나요? 29번 했죠? 29번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나요? 어쩐지 뭐가 자꾸 이상했어요. 제가 29번 해야 돼, 29번. 네, 죄송합니다. 29번입니다. 29번. 네. 29번. 29번에 자체 인덕턴스 20mH입니다. 예, 전류가 주어진 얼마가 되냐? 20mH 뭐야? 헬리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는데 전류가 몇 암페어? 20A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코일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은 겁니다. 이거 하지 않았나요? 네? 했던 문제가 이거? 방금 30번이라고 29번이라고 푸신 게 네. 여기서는 30번이었어. 이건 안 했나요? 네. 자꾸 한 것 같아가지고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한 것처럼 느껴지지?
예? 예,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지금 방금 했는 건데. 예, 그 29번에 뭘 물었냐면은 저장된 에너지 물은 거죠. 우리 코일에서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에 뭐가 되냐? Li 뭐가 되고 제곱입니다. 맞죠? 예, 요거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가 얼마? 20입니다. 항상 주의하죠.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인덕턴스의 단위는 미리엘리 그냥 1이 그냥 헬리. 그러면은 요 미리를 버려줍니다.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여기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곱하기 이제 뭐예요? 전류 몇 암페어? 20. 이거에 제곱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39번의 답은 39번의 답은 3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39번에. 죄송합니다. 30번. 제 30번. 예. 죄송합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해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다. 그 다음에요. 84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84페이지. 예, 84페이지에 33번 보시겠어요? 예, 84페이지에 33번에 전류의 방향과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렌츠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쪽 보시냐면은 85쪽에 34번입니다. 그럼 85쪽에 34번을 보시면 전자유도 현상에서 유기기전력의 방향에 대한 법칙을 물었는데 전자유도 현상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무슨 성분? 코일 성분에 의해서 전자유도 현상이 발생한 거 맞죠? 그럼 코일에 의해서 지금 코일에 유기기전력의 방향을 물었나요? 그럼 코일에 의한 유기기전력, 즉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 답은 뭐야? 렌츠의 법칙이고요.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자유도에 따라 밑줄 치시고요. 전자유도라는 건 어떤 성분에 의해서? 코일 성분에 의해서 전자유도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코일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은 바로 뭐냐? 렌츠의 법칙입니다. 다음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석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하여 기전력의 방향은 자석의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을 표시하는 두 법칙은 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우리 자석에 대한 시간적 변화량이라는 크기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패러데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전력이다. 즉 방향을 붙인 사람이 누구야? 렌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물으면은 패러데이고 방향을 물은 게 바로 렌츠입니다. 그래서 렌츠하고 패러데이가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다음 몇 번 정답이냐면 2번에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이다가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36번 한번 해보시게. 36번. 예. 36번은 어떻게 볼까요? 네, 36번에 권횟수입니다. 권수가 몇 회가 주어졌냐면은 2바퀴 감았다는 거고요. 자속 파이가 얼마냐면은 5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0.1라고 주어지고 이때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을 물었습니다. 우리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구하는 곳이 몇 개?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요 시기지는 주어진 조건을 봅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요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n의 바로 뭐분의 뭐가 되냐면요. dt분의 바로 d파이가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는 방향성이잖아요. 크기만을 물을 때는 요 마이너스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놈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n, 권수가 얼마가 되고 2번 감았고요. 시간이 얼마? 0.1. 파이가 얼마? 5가 들어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올라가면서 플러스가 되죠? 50 곱하기는 얼마? 100. 그래서 100이 얼마? 3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넘기셔가지고요. 86쪽 보시겠어요? 86쪽입니다. 86쪽 보시면요. 37번 해드렸으니까요. 38번 한번 보시겠어요? 38번입니다. 예, 38번에 자로란 자속이 다니는 길이 바로 자로입니다. 다시 자로란 자속이 다니는 길이 뭐예요? 자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속은 누굴 통해서 다니는 거야? 철심. 우리가 자로란 자속이 다니는 길이 자로인데 그럼 자속은 누굴 통해서? 철심을 통해서 다닙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자로가 바로 철심을 뜻하는 겁니다. 철심. 그럼 자로, 철심의 평균 길이. 그래서 자로, 철심입니다. 그럼 자로의 평균 길이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이 주어져는 단면적이 얼마? 권수가 주어져. 권수가 몇 번? 거기에 공심의 밑줄 치시고요. 공심이란 진공, 공기지ung을 뜻하는 겁니다. 공심. 예. 즉 철심은 이 상태를 뜻하는 게 이 상태. 예, 참고로 보세요. 예. 여기에서요. 여기 보시면 틈 보이죠? 이 틈. 이게 공심입니다. 공심. 결론적으로 완전한 뭐가 돼요? 철심이 하나의 완전한 철심이 아니고요. 바로 이 철심과 철심의 간격이 있죠. 이 틈을 공심이라고 해요. 공심. 이게 공심이에요. 공심. 이 상태가 바로 공기 진공 상태라고 뜻하는 거예요. 공심. 이게 공심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뭐 이거 그림 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철심과 이 철심의 간격 틈이죠. 틈. 이 틈이 바로 공심, 즉 진공 공기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공심 솔레노에 뭘 물었냐면 인덕턴스는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인덕턴스. 이걸 그리는 바람에 쓸 때가 좁아져요. 이따 쓸까요? 네, 이따 쓰겠습니다. 이 상태에 뭐냐? 인덕턴스가. 우리 인덕턴스식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요거 쓸지는 주어진 조건부입니다. 무슨 조건 갖고 쓰는 거야? 바로 어떤 조건? 요 뒤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맞나요? 네. 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시는 거? 이렇게 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네. 여기 대입해서 하고 이제 문제를 끝내드릴 텐데 길이가 얼마? 25입니다.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의 단위가 요거잖아요. 그럼 C를 버립니다.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 얼마가 되냐?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게 뮤잖아요. 뮤. 뮤라는 것은 바로 뮤제로 곱하기 뮤제로가 뮤 S잖아요. 근데 공심, 이게 공심, 진공 공기 중이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 이건 뮤제로가 됩니다. 그럼 뮤제로가 얼마? 이건 고정된 값 안 주어지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 이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면적이 얼마? 면적 이것 때문에. 요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면적의 단위는 제곱메타. 제곱 만들기 위해서는 2개 곱하면 제곱됩니다. 요거 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요걸 정리하시면 얼마가 되냐? 이것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됩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가 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네, 그 다음에 n, 권수가 얼마죠? 1000이죠. 1000에 뭐가 되냐? 제곱됩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5장 마무리 짓고 제일 어려운 6장이 되겠죠. 6장이 좀 어렵습니다. 6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